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서로 잘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시간을 잠시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서로 좋은 관계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섬기는 학생들, 어린이들, 또 교사들 함께 늘 좋은 관계를 형성하며 소통하며 지내야 되겠사오니 우리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지식을 배우는 대로 잘 활용하여 교회 학교가 더욱 소통하며 좋은 관계 속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료를 보시고 그냥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관계성, 좋은 관계 중요성이라고 했는데 제가 어느 목사님을 만났다가 목사님 몇 분이 같이 얘기하는 중에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선배 어느 목사님이 목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대요. 이 들은 사람이에요. 이 선배가 하는 말을 들었더니 선배가 목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큰 감명을 받았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큰 감명받았다는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충격을 받았을까요? 목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슨 관계일까요?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하고 인간과의 관계가 다르냐 하면은 사실은 그게 연결되어 있는데 문제는 인간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깨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은 다시 인간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또 깨져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절로 인간과의 관계도 좋아지게 됩니다. 잘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초점을 잘못 맞추면 안 돼요. 그러니까 초점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어야 의인이잖아요. 그걸 의인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어야 내가 구원도 받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웃과도 다 올바른 관계가 바른 생각을 할 수 있고 올바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마다 자꾸 태도가 바뀌어지게 돼요. 특히 하나님의 뜻을 어길 위험성이 많아져요. 왜냐하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인간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모든 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 어디서나 마찬가지인데 우리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특히 이제 교회나 목회나 교회 학교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나누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계명의 완성이 이웃 사랑이라고 할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그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을 조금 이 시간 배우기도 하고 또 연습 훈련 이런 것들도 받아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좋은 관계의 중요성 제가 1, 2, 3이라고 아래다가 쓰긴 했습니다만은 2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드린 짧은 말씀이 1번 좋은 관계 중요성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반과로 2번에 가면은 이제 좋은 인간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느냐를 생각한다면은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지적인 요소와 정적인 요소와 의지적인 요소가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정의 모두 중요하다 그랬는데 생각해 보세요. 지적인 걸 보세요. 자, 양과로 1번입니다. 올바른 정보가 없으면은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기가 어렵잖아요. 분명하죠, 그죠? 상대방을 알아야 바르게 대응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적합하게 대응할 수 있고 좋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고 그래서 바른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고 특별히 바르게 알면은 오해가 풀리게 됩니다. 그 사람을 우리가 보통 많은 경우에 오해로 인해서 사고가 생기는데 오해는 몰라서 생기는 거거든요. 실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정보가 오해를 풀어주고 좋은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올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알고 예를 들면 나쁜 사람에게 속지 않으면, 이거 좀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이지만 속지 않으면은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해를 당하지 않으면은 관계가 파괴되지가 않아요. 어떤 나쁜 사람이 있어서 자꾸 거짓말해도 속으면은 그 다음에는 원수가 돼버리죠, 그죠? 근데 안 속으면은 관계가 그렇게 나빠지지는 않아요. 뭐라 그럴까? 그 사람이 나를 속이려고 했다는 것 때문에 불쾌하긴 하지만 어쨌든 정보를 알아서 속지 않으면은 해를 당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좋은 관계를 지켜나갈 수 있는 아주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잘 알 때, 올바른 정보를 이해하고 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나 주위 상황에 대해서나 우리 부서에 대해서나 올바른 정보를 할 때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서 좋은 인간관계에서는 지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아는 것이 사랑의 필수적인 것이라 그랬죠. 근데 혹시 기억나세요? 아는 것이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아는 것은 사랑은 아니죠. 사랑의 전제 조건이라 그랬죠. 알아야 사랑할 수가 있어요. 사랑의 감정도 생기고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래서 아는 것이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좋은 감정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가 좋게 보게 되면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일단 좋은 관계가 돼요. 이제 속아서 좋게 보면 나중에 관계가 나빠질지언정 일단 좋게 보는 동안에는 관계가 좋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콩깍지가 낀다는 말을 하죠. 무조건 좋게 보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이건 이제 좋은 뜻은 아니고, 눈에 콩깍지가 낀다는 게 좋은 뜻은 아니고, 이웃에게 대해서 좋은 올바른 정보에 의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면은 그게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아는 것은 사랑이 아니지만 알고 나서 감정이 생기면 그때부터 사랑이라 그랬죠. 감정부터가 사랑입니다. 그 감정이 행동으로 나타나면 사랑의 행동이 되고 그러는 겁니다. 자, 양괄호 3번입니다. 그 다음에는 잘해주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나는 저 사람에게 잘해줘야 되겠다. 저 사람이 참 인상은 좋은데 뭐 내가 손해보면서 잘할 생각은 없다. 그러면은 관계가 발전하지 못해요. 적어도 희생적인 사랑을 해야 관계가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해주려는 의지를 가지고 행동해야 됩니다. 행동하면은 당연히 좋은 감정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행동을 보고 정확한 정보를 더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말로만 들었던 정보보다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은 그 정보의 진위가 밝혀지기도 하고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기도 하고 혹은 오해를 풀 수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해주려는 의지가 우리들에게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인 요소와 정적인 요소와 의지적인 요소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그 지적인 요소 같은 것도 그렇고 마찬가지 공동체에 대한 것이 다 마찬가지인데, 특히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관계가 둘만 관계를 가진 경우도 있지만 여러 사람이 같이 관계를 가진 경우가 있잖아요. 교회학교 같은 경우는 다 그렇잖아요. 한 부서에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학교 각 부서의 공동체 안에 아니면 우리 교회 전체 공동체 사이에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려면은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공동체에 대한 정체성. 여러분 여기 작년이 아니시거나 오후성경 공부에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은 같이 나누지 못했지만, 요새 우리가 오후성경 공부 시간에 올바른 교회 생활이라고 해서 하는데, 교회를 올바르게 알고 교회 생활을 올바르게 해야 교회 생활이 좋은 신앙 생활로 이어진다고 이제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동체를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 교회학교 부서와 적어도 서울산정연교회와 혹은 교회라고 하는 이 세상의 모든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읽어드리겠습니다. 공동체의 정체성을 알면은 다른 구성원들과 공감대가 형성이 됩니다. 우리는 영유아부다. 영유아부가 도대체 뭐 하는 데냐? 그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면은 항상 비슷한 생각을 하고 서로 얘기를 나눌 때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서로 이해하게 되고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정체성을 모르면은 본의 아니게 엉뚱한 소리를 하게 돼요. 엉뚱한 짓을 하게 되고 나쁜 뜻이 전혀 없어도 엉뚱한 짓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구성원과 공감대가 형성되기가 어렵고 오해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뭐랄까 불편한 관계가 되고 관계가 자꾸 소원해지거나 깨지게 됩니다. 공동체에 대한 이해 중에 정체성하고 이제 다 연결되는 거지만 공동체의 목표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목표를 알고 같은 공동체의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은
같은 목표를 위해서 협력하는 가운데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공동체 전체의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러면 거기는 가고 싶은 데가 되는 거예요. 가기 싫다 이러면은 사역이 안 되잖아요. 가기 싫은데 사역이 잘 되겠어요? 우리 반 애들은 좋은데 교사회만 들어가면 나는 미치겠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말이죠. 교사회는 교사회대로 재밌고 우리 반은 우리 반대로 재밌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님이랑 선생님들이 막 이거 뭐랄까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다가 선생님 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와 신난다 재밌다. 우리가 더 신나 그러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어린이들 돕기 위해서 사역하면서 어린이들이 신난 게 아니라 우리가 더 신난다는 거예요. 준비하면서. 교사회가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거든요. 그걸 위해서는 예를 들면은 공동체의 정체성을 알아야 되고 목표를 알아야 되고 목표가 같아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비전이 같아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목표를 모르면은 역시 본의 아니게 자꾸 다른 짓을 하게 되고 협력하지 못하게 되고 불편한 관계가 되고 공동체는 무너질 위험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공동체 관습입니다. 제가 어쩌다가 마스크를 못 벗었는데 벗겠습니다. 자, 공동체 관습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관습은 목표가 좀 달라요. 형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동안에.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여기서 신앙생활을 잘해도요. 예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서울산정님께서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재미있게 하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칭찬받는 성도였어도 다른 교회 가보면 신앙생활이 잘 안 될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불편하고 막 어색할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교회의 관습이 좀 달라서 그래요. 서로 나쁜 건 아닌데 둘 다 괜찮은 관습인데 관습이 좀 다르면은 거기 가서는 불편해질 때가 있어요. 그만큼 공동체의 관습을 잘 알아야 되고 관습이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관습을 이해하면은 다른 사람의 행동도 잘 이해할 수 있고 여기는 보통 이렇게 생활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전혀 그게 신뢰가 안 되거든요. 그거는 잘 아시죠? 외국 가서 여기서 하던 대로 행동하면 그쪽에서는 막 화를 내고 이런 경우, 오해가 생기고 막 이런 경우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관습을 잘 이해해야 되고 이제 알면은 그렇게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지만 모르면은 그 관습을 어기게 되기 때문에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됩니다. 오해도 많이 생기게 되고. 자, 그래서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노력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좋은 관계를 이루고 싶다면은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좋은 정보를 교환해야 돼요. 서로 나는 저 사람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그러면 절대로 좋은 인간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미에서 서로의 뭐랄까요 그 사적인 생활은 존중해 주지만 또 함께 생활하는 가운데 필요한 것들은 서로 나누고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정보를 잘 교환해서 지적인 요소에서 좋은 관계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서로 만나고 이러는 가운데 좋은 감정이 형성이 돼야 돼요. 아는 것만으로도 좋은 감정이 형성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해하면은 좋은 감정이 생깁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저 사람이 효자구나. 그럼 좋은 감정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둘이서 차를 마시면서 이거 쓸데없는 얘기를 한참 하고 나도 좋은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이건 감정적으로 정보와 관계없이 좋은 감정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의지와 결단을 좀 키우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정의에 있어서 좋은 관계를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에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교사회나 뭐 할 때라도 늘 공동체의 정체성, 목표, 관습 이런 것들을 서로 잘 이해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한 3가지 프로그램을 조금씩 소개해드리고 또 조금씩 연습해보고 연습이라 그럴까요? 실행해보고 뭐 이러면서 시간을 좀 오늘 이 시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보를 잘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냐면은 자아 표출이라고 해요. 나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어떤 생각을 보통 가지고 있고 나는 환경이 어떤 사람이고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데 이거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아 표출하는 방법은. 근데 이제 그 중에 몇 가지 프로그램을 제가 여기다 쭉 적어놨고 그 중에 이제 한두 가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시간에 맞춰서. 그래서 거기 쓴 걸 읽어드릴게요. 자아 표출은 다른 사람과의 이해로 해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나 스스로도 이런 시간을 가짐으로써 나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자기 스스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자기 스스로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하도록 도와주게 되고, 물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걸 들으면서 나도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이게 이제 자아 표출의 방법입니다. 3쪽으로 가보면은요, 3번 감성 훈련이라는 게 있죠. 이제 이건 느낌을 가지도록 해드리는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둘씩 짝져서 뭐 차값 드리고 가서 차 한 잔 마시고 오십시오. 1시간 동안 무슨 짓을 해도 좋으니까 같이 차 한 잔 마시고 오십시오. 그러면은 그거 자체로도 굉장히 좋은 감성 훈련이에요. 그럴 것 같아요. 잘 공감이 안 되는 분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청년들을 한번 지도할 때요, 정말 오래전 얘기죠. 청년들이 한번 자기들끼리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기도 하고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허락을 받고 하는 건데, 청년부 예산을 들여서 꼭 무슨 사회 미팅 프로그램처럼 그 청년들이 이제 남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청년들 데이트 시간을 준다고 자기들끼리 막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둘씩 쌍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임의로. 그리고는 돈을 주고 저녁 시간을 그냥 같이 가지게 하는 그날 청년부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진지하게 준비해가지고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장난처럼 준비해 온 사람도 있습니다. 진지하게 준비한 사람은 어떻게 입고 왔을까요? 최대한으로 멋있게 입고 왔어요. 그리고는 뭐 서울 시내 그 교회는 저희 미아리 쪽에 있었는데, 이제 자기가 다 가고 싶은 대로 가서 이제 하고 오는데, 그게 감성 훈련이에요. 감정적으로 나쁘게 발전하지 않으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감성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프로그램 설명은 우선 못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의지적인 것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 제일 마지막 쪽 보면 4번에 피드백이라는 거 있죠. 이거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감정적인 요소나 의지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어떤 피드백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나에 대한 반응을 보면서 나를 스스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근데 피드백 정도까지 가야 우리가 관계가 굉장히 뭐랄까 친밀해지거나 깊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피상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피드백을 할 수 없으면 피상적이 되지 않아요. 짐작이 되시죠?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에 대한 느낌을 막 얘기해 주는 건데, 듣기 싫어서 못 듣겠다 그러면은 피상적인 관계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을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은 친밀한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드백을 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하는데, 여기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예를 들었지만은요, 이거 하나 하는 데만도 시간이 굉장히 길게 걸리고 있고, 요 중에 한 가지만 가지고도 한 프로그램, 2시간짜리 한 프로그램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년 수련회에서 제가 좀 뭐라 그럴까, 좀 다급한 마음에 우리 성도님들을 조금이라도 더 도와드리려고 하는, 원래 다급하면 실수를 많이 하는데 그런 마음에 막 프로그램을 좀 많이 넣어가지고 진행이 좀 잘 안 된 것도 있지만, 이 중에서 해본 것들이 여러 개 있어요. 저는 이거 전문가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그냥 담임 목사지. 그런데 제가 왜 이걸 하냐면은, 이거는 전문적인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도자를 사람들이 따라줄 때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와도 나는 너 보기 싫다고 안 따라주면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따라줄 수도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식과 관계없이 조금만 알면은 교사 선생님들이나 교육자들이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뭐 많이 훈련 받아보지 않아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런 게 새로 막 나타나기 시작해가지고, 이거 전문가 목사님이 하는 프로그램을 몇 번 이렇게 참여하고 그랬었는데, 처음에 참여하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니. 근데 그분이 제가 교육전도사 하던 교회 부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분야만 하는 전문가였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소문이 나가지고 신학생들이 그분 모셔다가 특강을 들었어요. 근데 그때 학생들이 미워졌어요. 왜냐하면 이것만 하나 배우면은 내가 교회에서 교육전도사 할 때 엄청 써먹을 수 있을 것이다. 하루 딱 배우면은 1년 이상 써먹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수련회에서 다 써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저도 그렇게 배운 거를 여러분들에게 조금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피드백은 상대방이 느낀 걸 해주는 거. 피드백 중에서 예를 들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요, 가운데 세워놓고 막 욕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도사님들이 강의만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뭔 모르고 막 해가지고 엄청나게 좋은 효과를 본 데도 있고, 상처를 막 죽은 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좀 잘 조심해서 하긴 해야 되는데, 가운데 세워놓고 눈 가려놓고 사람들이 둘러서 가지고 그 사람의 약점을 막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데 저는 그런 거 안 해봤습니다. 겁이 나서 못했습니다. 근데 그거 했던 전도사님 얘기가 그러고 나서 굉장히 좋아졌대요. 자기네 교회는 청년들에게 했는데. 그러니까 피드백은 굉장히 조심스럽긴 합니다. 수준에 맞춰서 하긴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피드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자아 표출 중에서 제가 처음 해가지고 아까 제가 와 이렇게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있었구나 하고 감동받은 것이 여기 나오는 1번이에요. 1번. 그 전문가 목사님이 그분은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고 이거 전문가인데 우리들에게 이걸 시키더라고요. 그때도 교사 수련회였었어요. 그 교회 교사 수련회인데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교사 수련회였는데 이게 이거였어요. 우리 작년 수련회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각자 1분 동안 내가 제일 좋아하는 한 자짜리 단어 지금 하십니다. 이제부터 생각해 보세요. 각자 날 쳐다보지 마시고 지금은 진지하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한 자짜리 단어. 제가 이거 예를 쓸 필요가 없는데 그냥 예를 썼으면 이거는 그냥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한 글자짜리 단어. 저 쳐다보지 마시라니까요. 생각이 나셨습니까? 아직 생각해내지 못하신 분 손 좀 들어보세요. 예, 빨리 생각하세요. 한 자밖에 안 돼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무조건 한 음절이면 됩니다. 한 글자로 쓸 수 있으면 됩니다. 노 그러실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다 같이 앉으셨잖아요. 앉으신 분들 4분이나 5분이 자기 거를 얘기해 주면 돼요. 나는 내가 좋아하는 한 글자짜리는 이건데 왜 내가 이것을 좋아하는지. 자, 조별로 시작해 보실래요? 조에서 제일 나이 많으신 분부터 시작해 보십시오.